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추석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두 명의 스트롱맨, 두 명의 인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명 이러니까 벌써 눈치챈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잠시 후 출발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지금의 국제사회를 조명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스트롱맨.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스트롱맨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짚어볼까 합니다. 1부는요. 집권 13년 차 시진핑 주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트롱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을 빼놓고는 뭐 얘기하기 어렵죠.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중 관계부터 동아시아 문제까지 복잡한 퍼즐을 늘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사실은 추석 전부터 저희 뉴스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이야기, 시진핑과 트럼프 이야기를 이 기회에 그렇죠. 한번 네네. 풀어보자 저희가 마련해 본 자리인데, 네네. 시진핑 주석을 한 줄로 줄여본다면 시진핑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강 교수님께 질문 드렸을 때 한 줄로 줄여본다면 뭐라고 글쎄요, 평가하시겠어요? 뭐 한 줄로 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 그 미국을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음. 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칼날 위에 서 있는 지도자. 저는 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스트롱맨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칼날 위에 서 있는 남자다. 칼날 위에 서 있는 남자 시진핑. 어떻게 시진핑은 스트롱맨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시진핑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건가를 오늘 1시간 동안 일부 내내 좀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시진핑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 네. 정치 체제를 좀 이해해야 된다면서요. 그 중국 정치 체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특히 그냥 좀 간단하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 실체, 유일 정치 실체가 공산당이에요. 이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중화민국이었죠. 그렇죠. 국민당이 통치하고 있었고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러시아에서 난 다음에 네. 이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1921년에 당이 창당이 됩니다. 57명의 당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국의 국민당 거대 정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놀라웠게도 국민당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략? 당원은 400만 와. 명 정도지만 어쨌든 뭐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허. 그런데 놀랍게도 28년간의 지하 투쟁을 거쳐서 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당이 만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중화민국 안에 공산당이 있었지만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이기고 나서는 내가 정치 실체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을 이해하려면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의 관료들이 행정 관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서열 1위가 뭐 국가주석을 하고 2위가 국무원 총리를 하고 3위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당중심 정치라는 틀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 중국 얘기할 때마다 당이 시키면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당이 시키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네. 행정 보직으로 돌아가서 당에서 결정한 거를 관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당은 하나도 없어요? 없죠. 아예 명목이
한국상으로도 없어요? 예, 유일 정당이죠. 물론 민주당파라고 그래서 예. 당에 협력하는 당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거는 다양한 집단의 비례대 그 소위 직능대표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화 과정에서 지식인 그룹도 있었을 거고 네. 상공인 그룹도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주당파라고 그래서 뭐 중국 민주 건국회, 민주 촉진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더 잘 아시지만 정당의 최종 목표는 정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이념을 국가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 정권에. 권력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을 잡을 수도 없고 음. 잡게 놔두지도 않고 음흠. 심지어는 공산당이 관리하는 그야말로 제도권 야당도 아니죠. 중국에서는 참정당이라고 합니다. 아. 정치에 참여하는 당. 이거를 다 관리하는 데가 정치협상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정협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기구고 자문기구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데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이 국가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북한하고의 다른 점은 그러면 북한은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 왕조잖아요. 네. 그건 왕조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도 한 적이 없고요. 레닌도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도 네.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에게 세습하는 예, 거. 아들에게. 근데 지금 뭐 중국의 경우는 얼마 전에 김주애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북한.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나이도 40대 초반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지? 막 이런 게 생길 만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예. 그런 거에 대한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예. 조롱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오죠. 물론 중국 정부가 차단합니다. 아. 차단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오케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도 중국도 일당만 존재하는 일당 독재라는 것은 같지만 북한은 세습이 김일성부터 시작된 이 대대손손 세습이 되는 거라면 중국은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치열한 차이점이란 투쟁을 말씀. 거쳐서 지도자가 예. 올라오는 거죠. 예. 그 중국이 요새 잘 살잖아요. 중국 사람들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있는 분들도 사회주의라는 거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은데 네. 엄연히 공산주의, 예. 사회주의 국가인 건 맞는 거죠. 그 이제 1978년 말에 개혁 개방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개혁 개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 개방을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그 소위 주계장막 쇄국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제사회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중국 국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금 바꿔보자. 이게 개혁 개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중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는 엄청 굉장히 올라갔죠. 올라간 거예요. 아우, 잘 살아요. 그리고 해외도 막 다닐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었겠죠. 아. 국민들이. 그전에는 늘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는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소위 중국인들의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린 면이 있어요. 네, 이거는 네.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은 제국을 운영했던 국가거든요. 예, 예. 이전부터. 그리고 맞아요. 아시아의 늘 문명 대국으로서 살아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문화를 다른 데 수출하는 입장이었는데 사회주의하고 나서는 가난한 중국, 맞아요. 독재 중국 이랬단 맞아요.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거가 이 소위 개혁 개방 1978년 이후에 쭉 왔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시진핑 체제가 서고 나서 이제 이 정도 발전했으면 우리가 원래 본연의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뭐 공동 부유라든가 어허. 그리고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중국이 돼야 되고 어. 왜냐하면 국제 분업 체제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힘을 투사하자. 이게 이제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걸로 캐치프레이즈가 걸렸고 그 방법론으로 1대1로라는 게 진행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는 중국의 힘이 곳곳에 막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1대1로가 뭐 실패했다 막 이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패한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도 맞지만 1대1로라는 이 정책과 조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은 데가 152개국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어마어마하네요. 나라가 200개인데 예, 152개가 하여간 중국과 연계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제하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견제가 시작돼요. 예. 그다음에 그때부터 중국은 그걸 어떻게든지 건건이 뚫고 나가려고 부딪히고.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스트롱맨이 탄생했고 그렇습니다. G2 국가가 계속 네. 아웅다웅하면서 중간에 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대부분의 나라가 피곤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중국의 이 정치 사회 시스템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트롱맨 시진핑은 누구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진핑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인생의 변곡점이 된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일단 시진핑은 다이아 수저입니다. 다이아 수저. 금수저를 조금 넘어서는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막 수저에 다이아가 박혀 있어요? 그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고통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자생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1913년생인 시중슌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국무원인 정무원 부총리까지 할 만큼 예. 최고위직이에요. 음흠. 근데 이 13살의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합니다. 와, 13살이에요. 자, 서북 지역에서 13살에. 어. 그래서 이미 뭐 20살이 안 됐을 때 그 지역을 평정하죠. 사회주의로.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한 혁명 원로로서 이걸 받았고. 다만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권력 투쟁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잘 나갔는데 예. 이게 이제 소위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되고 나서는 뭐 지금은 이제 모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권력 투쟁에서 문제가 생겨서 밀려났어요. 예, 1962년에 밀려납니다. 밀려나니까 그 당시에 시진핑의 나이가 8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로얄 패밀리에서 네. 아주 그냥 역적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일종의 숙청을 당한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내부 투쟁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네. 16살 때 하방,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 뭐 이런 시기에는 지방으로 청년들을 내려보내죠. 그래서 16살에 내려가서 7년간 토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토굴에서요? 예, 뭐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어. 거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성역화돼서 이제 관광지화돼 있는데. 아, 거기가요? 네, 토굴이? 네. 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22살에 청와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청와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데요. 그 문화대혁명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문화대혁명을 우리가 보통 66년에서 76년까지 10년을 이렇게 보는데 네. 66학번부터 76학번이 없어요. 왜요? 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아예 그때 문을 예. 닫아버렸던가요? 왜냐하면 자꾸 배우니까 우리 사회주의가 잘못됐다, 자꾸 대든다, 식자우환이다 이거죠.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독서라는 말이 중국에선 공부한다라는 뜻입니다. 독서 무용론. 공부하는 건 무용하다. 소용이 없다. 자꾸 비판만 한다.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대학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성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입학을 시킵니다. 와. 그 지방에 지금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지방에서 상당히 잘했나 봐요. 공부를. 예를 들어서 이 시골의 노인들한테 뭐 책도 읽어주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싹싹하게 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공농병, 공업농업병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농병 추천 케이스로 22살에 예. 청와대학에 입학이 돼요. 아, 공농병 추천 추천 케이스로 케이스로. 예, 우리 무슨 지방에서. 학교장 추천처럼 예, 예.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는 거예요. 무시험 입학입니다. 와. 무시험 입학을 했고 그게 22살이고 이제 화공과에 예. 입학을 하게 되죠. 입학을 요 과도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화공과입니다. 무슨 법대나 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정치외교학과 이런 게 아니고 뭐 화공과 공대. 본인이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게 돼 있는데 예. 그 당시 시진핑이 있던 지역에서 청와대에서 내려온 TO가 2명이었대요. 어허. 그리고 거기에 일단 된 거예요. 어쨌든. 엄청난 거네요. 예, 중국에 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가잖아요. 네, 개혁 네. 개방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네. 억울하다. 그래서 덩 샤오핑이 복권을 시켜줍니다. 아. 복권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시켜주죠. 그 광동성이라는데 예, 예. 우리가 보통 심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개혁 개방의 1번지 그럼 홍콩 옆에 있는 이 광동성의 서기로 화려하게 컴백을 하죠. 광동 성해석이 성이. 우리로 따지면 이게 어느 정도 지위라고 도지사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광동성 성 그 개념 자체는 그런데 네. 이게 정치국원급이에요. 그러니까 서열 25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막강한 자리로 가게 돼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이 시중신 아버지의 이 다이아 수조 관리가 시작이 되는데 1979년부터 82년까지 막 이제 개혁 개방했잖아요. 네, 예. 이 군부의 시진핑을 거기 가서 일 좀 배워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耿피아오라는 사람이 중국의 국방부장인데 그 비서를 시킵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대학 졸업하자마자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보통 전혀 이제 아니죠. 소령급 이상들이 가는 자리인데 예. 군하고 관련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다 어레인지를 해주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군이 엄청나게 센 거니까. 그렇죠. 어레인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북성 네. 이제 이 북경을 끼고 있는 게 하북성이에요. 이 하북성에 정띵시엔 우리로 치면 이제 군입니다. 네. 거기에 부군수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뎌야 돼요. 그 젊은 나이에 예. 여기서 그럼 질문. 왜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태자당이라 네,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영웅들의 자제들, 네, 자녀들, 네, 네. 자녀들의 무리를 일컫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진핑도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아. 이제 태자당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고위 관료의 자제로 이루어진 뭐 그냥 그룹. 그게 무슨 정당은 아니고 예, 그런 건 당이라고 아니고. 하지만 그건 전혀 그런 건 없고 또 내부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데 에드가 스노우라고 옛날에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쓴 유명한 기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네. 1935년, 36년이 소위 연안장정이라는 걸 합니다. 대장정. 그때 공산당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뿌리가 돼서 공산당 간부가 되는데 연안에 가서 한 800명 정도가 이제 그 소위 고위 관료급으로 분류가 된다. 아하. 그 중에 한 400명 정도는 군 쪽에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의 자식들을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 근데 정치로 나간 사람들보다는 네.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재계, 예, 이제 소위 그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럼 뭐 부정부패도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진핑은 네. 아버지의 어떤 안배에 의해서 정치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권력 투쟁에 휘말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봤으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가 중앙에 있으면 모난돌이 정마지니 너 거기서 잠깐 하다. 그래서 내려간 데가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복건성이라는 성입니다. 복건성은 바로 광동성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리해 주기도 좋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거기서 17년을 일을 합니다.
아, 처음부터 중앙으로 싹 진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절강에 갔다가 네. 2007년이 돼서야 비로소 네. 상해시 서기가 되면서 이제 중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다이아 수저라고 그래서 예. 아버지가 탁 해줘서 중앙에다 탁 꽂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7년간 지하 투쟁을 거기도 나름대로 투쟁을 하면서 밟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보낸 이유는 아버지가 숙청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 경험 쌓아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배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한 인맥도 좀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건성, 절강성, 절강성은 상해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절강 그다음에 거기가 제일 잘 사는 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해 시서기는 정치국원급이고 대개 그다음에 상무위원, 중앙 상무위원으로 올라가는 예. 아주 중요한 보직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그걸 거쳐서 이제 17차 당대회, 예. 17차 당대회 2007년에 이제 중앙으로 2012년에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위치가 서열 25위 안에 드는 중요한 위치까지 갔으니까 그냥 아들을 중앙에다 턱 꽂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꽂았다면 지금의 시진핑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복권이 됐지만 그 아버지 자체도 광동성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아하. 아버지는 시중 씨는 서북 출신이지만 그 광동성 서기를 마치고 또 계속 광동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병에 걸려서 이제 와서 이 다른 데서 사망을 했습니다마는 광동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앙 정치하고는 약간 거리를 뒀던 분이다. 그러네요. 그러나 덩샤오핑하고는 매우 가까웠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다이아 수저. 다이아 수전 다이아 수저지만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고난도 겪어본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숙청 과정도 지켜본 그런 다이아 수저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 스트롱맨 시진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규정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그 대중적 이미지를 굉장히 썼는데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다다, 나의 아저씨, 시 아저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다다? 예, 따다는 클때자를 두 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 시진핑이 습자잖아요. 예, 예. 습대대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시다다 이렇게 읽거든요. 아, 시진핑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진핑 아저씨가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애를 썼어요. 어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아우, 강력한 파워 정도가 예. 아니죠. 3년임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어떤 지도자나 이제 올라오면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시대와 언어의 개념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정치학에서 많이 쓰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거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의 권력이 과도하게 세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러나 표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긍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이전 지도자들도 다 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 네. 이거를 시진핑이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실상부한 사회 정화 운동으로서의 정풍운동 이걸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를 빌미로 자신의 정치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권력투쟁적 성격도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딱 했을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뭐 옛날에도 했는데 저러다 말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하나였던 조용캉이라는 강택민 계열 사람을 반부패 혐의를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허. 아니 정치국 상무위원이면 국가급 지도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저렇게 바로 잡아서 재판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하는 것 같다. 사회 정화 운동을. 너무 유명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파리만 잡는 게 아니고 호랑이도 잡겠다 이거야. 거물들도 내가 잡아넣겠다. 걱정하지 마라. 예. 막 이러면서 예. 가면서 또 서민적인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지방 순시 가면요. 네.
막 옆에서 우산 받쳐주고 그러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자기가 들고 가고 그 신발 바지도 비에 젖으니까 예. 막 자기가 이렇게 올려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건 야, 상상할 수 그런 거 없었어요. 어려웠죠. 아, 이제 그런 그 모습.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 가서 음, 그 같이 식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무슨 산해진미를 먹는 게 아니고 예. 중국 만두 요리를 어, 뭐 야채 하나 시켜서 먹는다. 그래서 막 그런 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주석 세트.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열광한 아, 거예요. 그렇죠. 아, 주석인데 국가 주석인데 저렇게 저런 거를 서민적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일정 부분 이제 좀 확보를 한 거죠. 친근한 특히 이미지. 누가 열광을 했느냐? 네. 미국과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MZ 세대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아하. 야, 이제 제대로 미국,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렇죠. 이제 원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런 게 조금씩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때 돼서야 비로소 세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 15살에서 뭐 19살 되는 그 중국의 그 학생들, 여학생들이 네. 막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요. 어. 소분홍. 그러니까 스몰 핑크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 주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 물론 그 뭐 시켜서 했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애국주의 사조와 연결이 되면서 아. 그 이제 사회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시주석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는데 아주 큰 개인 팬덤이 생긴 거군요. 팬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볼 때도 이전에 미국이 뭐라 그러면 네, 꼼짝 네. 못했었는데 이제 말을 큰 하네. 소리 치고 할 말을 하네. 우리도 이런 이미지. 뭐 국가 핵심 이익이 있다. 이거는 손상받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따따 아주 소탈하고 서민적인 이미지. 그 다이아 수저에 대해서 갖고 있던 막연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불편함을 네. 깨는 소탈한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가지면서도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네. 결합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끊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포근한 이미지나 부드러움 속에 숨어 있는 강직함? 뭐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 이미지죠. 만드는 거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그 기여를 한 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펑리위엔. 예, 펑리위엔 여사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신 건데 그렇죠. 펑리위엔은 그 당시에 아주 중국의 유명한 스타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예, 네, 펑리위엔. 네, 펑리위엔. 그러니까 시진핑이 장가를 간 거죠. 펑리위엔 여사가 시진핑한테 시집을 온 게 아니고 그 정도예요? 더 셌죠. 저는 훨씬. 그 러브 스토리 잘 몰라요. 어떻게 된 그게 건지. 뭐 이제 또 소개해서 선보러 만나고 뭐 이제 그건 긴데 예, 예. 어쨌든 그 펑리위엔이 대스타였었고 시진핑은 그냥 지방 관리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합이 됐고 그 대스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지금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뭐 급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수니까 온갖 그런 그 소위 행사 예, 이런데 메인으로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그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블랙핑크의 무슨 뭐 제니 글쎄 뭐 조금 더 하여간 앞세 대로 따지면 뭐 가수 이효리 뭐 이 정도 되는 느낌? 중국을 완전히 휩쓸던 그런 대스타였구나. 영웅이었죠. 근데 지방 물론 관리였고 또 높은 사람 자제긴 했지만 어쨌든 지방의 정치인이 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대스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그리고 펑리위엔 여사가 그렇게 막 나서고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럼 물론 이제 또 신분도 군인, 지금도 현역 군인 신분입니다. 예술단 단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현역 군인 신분인데 이렇게 튀지 않게 아주 조용히 잘 그 보좌를 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중국 국민들한테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퍼스트 레이디를 갖게 됐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동부인에서 잘 안 나가요. 그 해외나 이럴 때. 근데 이제 시 주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해외를 같이
순방이나 이런 거 할 때 가고 그러면 시진핑의 인기에는 그 펑리위안이라는 대스타의 인기도 한몫한 초창기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히 대중적 이미지를 오케이. 구축하고 이러는데. 오케이. 근데 결정적인 거는 네. 시 주석이 나름대로 국민의 마음을 일단은 그 당시에는 산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뭐 억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니까 우리가 미국이랑도 좀 큰 소리 치고 경제도 발전되고 막 이제 이런 거죠. 스트롱맨 시진핑을 설명하는 첫 번째 키워드 다이아수죠. 두 번째 키워드 시따따.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어쨌든 시진핑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공대남입니다. 아, 아까 그거 화공과를 예, 지원해서 갔다는 거. 공대남입니다. 이게 왜 공대남. 중요하냐 하면 예. 중국이 미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온갖 과학기술들이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기술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인 게 너무 싫은 거죠.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세계적 국가로 가려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이 원천 기술이나 원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도 아주 맞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제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기네들 제조 기술은 떨어지는데 심지어 미국의 그 장비와 일본의 소재 부품에다가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으로 반도체가 탄생을 하는데 예. 이거를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겠다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걸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네. 이거의 근거가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공계로서 과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 시진핑이 공대 출신이라는 거 많이들 모르셨죠? 이게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또 예전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이 공학, 자연과학 네, 이런 네. 걸 더 중시를 원래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인문 사회과학은 자꾸 하면 이론으로 따집니다. 우리 사회주의가 진짜 맞는 이게 거냐. 맞는지 그른지.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 1년에 약 1,200만 명의 대졸자가 나와요. 네. 근데 600만이 스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 물리, 화학. 이공계 인재예요. 아, 원래 예전부터 쭉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무슨 중국은 정말 공대에 미친 나라다, 다 공대 최고다. 근데 옛날에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와 가지고 이 소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네. 과학기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 굴기, 네. 뭐 우주 굴기 이런 거 다 AI 시진핑 시대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이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정부가 그렇죠. 지원을 하게 되고 기업들도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 사람 거기에 더 몰리고. 인재가 예.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예. 한 반이 1년에 졸업하는 대졸자의 반이 이공계 전공자니까 그런 이제 기초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 예전부터 뭐 이공계가 더 중시됐다고 하더라도 이 주석이 본인이 공대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반도체 굴기, 지금은 반도체야, 지금은 우주야 이렇게 그렇죠. 못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시진핑이 공대남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게 작용을 했네요. 네, 실제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장저민도 그렇고 후진타오도 다 공대남들이에요. 아, 그래요? 다 공대남이에요? 공대남인데 이게 이제 시진핑보다는 미국과의 그 소위 갈등 관계를 덜 겪은 거죠. 장저민은 수력 발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그저 터빈 기계 전공을 아하, 했고요. 예. 그다음에 후진타오는 수리 공정학과. 수리 공정. 그거는 이제 그 댐. 댐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그때 총리를 했던 원자바오는 지질 탐사, 석유 탐사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부 이공계인데 네. 그때는 그래도 미국과 경쟁과 협력 중에 협력 부분이 더 컸어요. 예. 근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그렇지. 경쟁과 협력에서 경쟁이 더 경쟁.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거는 그 당시에 시진핑의 현실 인식과 아주 깊게 맥이 닿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회과학도나 다른 분야였으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라고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맞네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시진핑 그리고 시진핑 시대. 지금 3연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어요. 글쎄 시진핑이 설마 4연임 막 이렇게까지 갈까요?
이제 중국이 선택을 할 건데 네.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시진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게 많이 이제 바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실각설도 솔솔 예. 나온 게 좀 됐어요. 실각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예.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은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각조각한 거를 음. 저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린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죠. 예.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데 권력 이상설 음. 이제 이상한 게 오래가면 위기가 되겠죠. 위기가 오래가면 이제 실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여전히 지방 시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고 해외 순방 필요하면 다 가고 있고 아하. 우리 뭐 에이펙도 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번에. 나라가 불안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각설이 나올 만큼 그 정도는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전 같으면 전혀 안 새 나왔어야 될 얘기들이 자꾸 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지. 일부 누수나 조정이 있는 건 같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 이런 실각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감히.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설이 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관력이 좀 약해진 건 맞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누수 현상이 있는 거는 같아요.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 내부의 불안, 특히 당내 불안을 좀 잠재우려면 후계 구도를 세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안 물려주더라도 이렇게 키운다라는 거가 그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좀 훨씬 죽을 수 있죠. 누가 지금 후계 구도에 보이는 그거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까? 지금 아마 엄청난 내부적 조정이 있겠죠. 원래는 시진핑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3년임 3년임이 끝이? 2027년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아직 내후년입니다. 누군지 윤곽도 안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좀 나오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청년당 계열에서는 네. 원래 예. 후진타오의 후광을 업고 있었던 호춘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 주석이 세 번째 안 했으면 그분이 총석이 할 겁니다. 그런 양반. 그다음에 지금 상해시 서기인 천진영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건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일단 진행이 돼야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네. 중국 내부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 아하.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지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게 돼 있고 그 불만은 언젠가 표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중국 시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민생형 시위에는 아주 관대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시위가 많이 많이 일어난다고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거 못하게 막 막고 소규모 그러지 시위인데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물값이 옆 아파트보다 왜 비싸냐. 얘기를 해봐라. 왜 저런 쓰레기장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항의해요. 그 민생형 시위입니다. 그건 그런데,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느 순간 시진핑 물러가라. 그렇지. 공산당 물러가라. 그렇지.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이제 우리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벽에다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투영한 거 그다음에 시진핑 물러가라 1인 시위 현수막 시위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노출이 되잖아요. 이 SNS 시대에는. 예. 지금 이 예를 들어서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전부 SNS에 SNS예요. 인데다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리더가 없어요. 예, 리더 없는데도 네. 가는 리더리스예요. 거거든요. 중국은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누가 다 깃발을 세워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회 전반에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 그거는 뭐 시진핑 개인은 물론이고 공산당 통치에도 상당한 맞아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어때요, 중국에? 지금은 뭐 워낙 실업률도 높고 예, 이런데. 강력하게 누르니까 말은 못하죠. 말은 말은 못해요. 못하는데 이게 더 오래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허. 600만의
이 대졸 이공계 졸업자가 있고 네. 1200만이 대졸자가 1200만입니다. 네. 대졸자만.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1년에 일자리를 1200만 개, 1300만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될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이 넘어가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경제에 대한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대로 그렇게 있죠. 사람들은 돈을 안 쓰려고 그러죠. 경제 심리가 회복이 안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대중국 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러면 네. 이거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든지 다 걸려 있는 문제니까. 네, 네. 뭐 대한민국은 안 시달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그 소위 민심을 수습하고 규합하는 것이 시진핑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장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요 1, 2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1, 2년을 시진핑이 잘 넘어가면 우와 잘했다. 실업률 우와 경제 세계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잘했어라고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중국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 국가의 반열에 제대로 올려놓겠다. 사실은요. 네. 시진핑이 2050년에 세계 최강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맞아요.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됐겠죠. 그런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50년까지 정치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2035년입니다.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2027년에 한 번 더 하면 그게 2032년에 끝나요. 그때까지는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걸 보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걸 좌우하는 게 올해 내년 1, 그렇습니다. 2년 사이가 될 예, 것이다. 그래야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게 국민들을 설득을 할지 그다음에 네. 또 트럼프와의 소위 주고받기 이 회담 이게 어떻게 갈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뭐 시진핑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한 줄로 평하면 칼날 위의 남자다 그러셨잖아요. 칼날 위에 선 남자.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칼을 잡고 엄청난 권력을 쥐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1, 2년에 따라서 이제 칼을 놓고 이제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이 칼자루를 쥐고 계속 휘두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스트롱맨 시진핑 이야기 오늘 1부에서 함께했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쉬워가지고요. 광고 듣고 광준영 교수의 신청곡 한 곡을 오늘 추석 특집이니만큼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저는 가을 아침. 네. 그 아주 조용하게 네. 이제 날도 좀 시원해졌으니까 시원해졌어요. 또 추석이고 그래서 네. 양희은의 가을 아침 신청합니다. 광고 후에 양희은 씨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또 한 명의 스트롱맨 트럼프와 함께 오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줄이고요. 저는 2부 두 번째 스트롱맨 트럼프와 함께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 4,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든
스며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소몰신이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